오늘은 네 오늘은 준혁이가 성가대 데뷔하는 날이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에서 뭐 하는 것 자체가 평소에 굉장히 잘하지만 근데 앞에 나와서 누군가 앞에서 뭘 할 때는 굉장히 좀 그게 줄어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앞에서 노래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 준혁이가 너무너무 잘했고, 그다음에 오늘 나와서 봤더니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춤을 췄던 했던 입당도 잘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오셔서 아니 이게 미사가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판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고등부 학생 미사니까 중고등부 애들 판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얘네들이 와서 이렇게 자꾸 앞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노래를 해?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걔네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향된 미사니까 중고등부 학생 판이 되는 좀 시끄럽고 조금 그런 미사가 자연스럽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동의를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매주 시끄럽고 자꾸 부산하지만 오셔갖고 이렇게 미사 참여를 이 시간에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잘하든 못하든 이게 저희는 밴드로 도움을 주고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쭉 가는데 잘하든 못하든 니네가 이렇게 올라와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재은이도 이제 피아노 와서 한번 여기서 건반도 쳐야 되는 거고, 준우도 그때 복사 쓰느냐고 못했지만 와서 노래를 해야 되는 거고, 잘하든 못하든. 주연이도 그렇고. 주연이 맞나? 주연이 헷갈리게 가리니까 이름을 잘 몰라. 너는 가은이지, 가은이. 다 틀렸네. 주연이 가은이 맞는데 어쨌든 가은이하고 주연이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오늘 만나고 가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앞에서 춤을 잘 추던 못 추던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여기서도 잘하든 못하든 우리 삼문성당 중고등 학생들이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중고등부 학생들 판이로구나 라는 판이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누가 많이 도전해서 선생님만 한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고, 여기 또 룰이 있으니까 그 룰에 맞춰갖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준우도 꼭 한번 하면 좋겠다, 그지? 지난 못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길을 좀 살려주고 이제 저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화수 저희 연수가 있었는데 가서 이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듣게 돼요. 근데 재미있었던 얘기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게 많이 변했네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 전에 이런 얘기들이 다 아시잖아요. 이게 엄마들의 모성애가 아빠들이 이제 부성애보다 제가 강하다 이렇게 믿는 경향들이 많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어떠어떠한 엄마를 어떠어떠한 부모님이 표현할 때 무슨 맘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엄마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대표적이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과거에 회자되고 했던 있었던 게 헬리콥터도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제설차에도 비유를 하고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 주변에서 이제 맴돌아서 처음 이렇게 계속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게 돼서 아이들이 일단 심리적인 좀 종속 상태의 부모님의 결정에 놓이게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주체적인 결정을 하기에 이게 좀 어렵지 않냐라는 거에서 나오게 된 게 이제 헬리콥터 그 얘기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또 캥거루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제 품에 안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서 애들이 사고 치면 이제 이렇게 제설하듯이 제설차 하듯이 이렇게 사고를 이렇게 좀 해주는 이런 이제 것들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이게 일종의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게 만드는 좀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직장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도 이전에 그런 얘기를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에게 들었는데, 간호사 분들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여기 3교대하고
나이트도 하고 막 이렇게 근무도 하고 하는데 그 근무를 이렇게 짜서 이렇게 했는데 집에서 진짜 엄마가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애를 왜 이렇게 힘든 근무 시간에 넣느냐, 이런 거 시키려고 공부시킨 거 아니니까 근무 시간을 바꿔달라 해갖고 바꿔주고 막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설마 했는데 이거 뭐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그렇구나 그 얘기 들었었고, 그다음에 군대를 갔는데도 군대에도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힘들게 근무를 쓰게 하냐라고 해서 군대에도 전화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두 개는 그렇구나라고 제가 하면서 이것도 참 독립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왕왕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크게 놀랐기보다는 좀 신선한 얘기였었고, 근데 더 신선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짧았는데 저한테는 되게 신선했는데, 뭐냐면은 보호자 신부 엄마가 주임 신부한테 전화해갖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설마 그랬는데 진짜로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니 보호자 신부를 할 정도면 사실 심정강 교육을 받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보내고 했는데 여기 와서 신자분들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고 뭔가를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 힘들다고 주임 신부한테 전화를 해. 여기 되게 신선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진짜인가 좀 그게 이제 의심이 되는데, 그래서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야 참 갈수록 더 할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진짜 어디 무슨 대리구청에 들어갔는데 무슨 국장을 맡았는데 주교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들 왜 이렇게 국장 자리 힘드냐고 또 주교님한테 전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심리적인 종속 상태에 놓여갖고 주체적인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들이 참 불행한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이번 주부터 한 길게는 한 3주 정도, 다음 주에 마무리할 수 있으면 마무리를 하겠는데 좀 3주 정도 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이비 종교, 또 유사 종교에서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좀 5가지로 나눠져 있던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강론을 좀 이렇게 시간을 좀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에 뭐 헬리콥터맘, 뭐 캥거루맘, 제설차맘, 그리고 뭐 간호사 분들의 얘기, 그 다음에 또 군대에서 얘기, 또 지금까지 보호자 신부의 얘기, 뭐 여기까지 쭉 있는 거는 하나의 맥은 일단 심리적인 종속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게 좀 하나의 그 같은 공통된 교집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이비 유사 종교 같은 경우에는 사이비도 그렇잖아요. 사이비 비슷해 그러나 아닌 게 사이비인 거잖아요. 또 유사 종교 비슷하지만 아닌 종교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 심리적인 종속 상태에 놓이게 하는 방법들을 많이 쓰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세뇌와도 비슷한 것 같고 이렇게 봤더니 저도 좀 공부를 더 많이 할 생각인데요. 이게 제1원리, 5가지 원리를 설명하는데 제1 원리만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1원리는 어떤 거냐면은 정보 입력을 제한하거나 과잉되게 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제1 원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사이비 종교나 유사 종교에 이렇게 끌려간다고 해야 되나? 일단 가게 되면은 하는 게 일단 정보를 제한을 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한테 정보를 듣게 되니까 만나는 사람을 굉장히 극도로 제한하게 돼요. 그래서 왜 합숙을 시키거나 모임을 너무 자주 하게 해갖고서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단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제한하고 거기에만 있는 폐쇄적인 정보만을 굉장히 드립다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외부 접촉을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어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량을 굉장히 확 줄이고 자기들 공동체 안에만 있는 정보량을 극도로 늘리는 거죠. 아니면은 자기 폐쇄된 이 환경에 놓이게 해서 정보량을 굉장히 줄여놓던가, 아니면 정보량을 과잉을 하든가 해서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고 인지 부조화 상태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입력이 이렇다고 하네요. 극단적으로 부족해지면은, 아니면 또 과잉이 되면은 그 사고하는 패턴이나 행동 패턴이 좀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거기에서 쓰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원리가 이런 원리라고 합니다. 정보를 폐쇄되게 만들고 제한하고 정보량을 굉장히 과잉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집어넣던가 아니면은 정보량을 극도로 제한시킨 후에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집어넣던가 이 방법들을 이제 쓰게 되는 게 이제 이 사이비 종교의 심리 조작하는 원리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뇌의 기본을 보시게 되면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외부 세계와 격리를 시키잖아요. 세뇌할 때. 그리고 나서 외부 사람과 말 한마디 나눌 수 없는 굉장히 고독하고 단절된 상태를 만들어 놓죠. 굉장히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이거를 우리가 터널을 만들어 갖고 정신적인 시야 협착 상태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터널이라는 게 뒷부분에 터널 효과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제 폐쇄된 환경을 만들어 갖고 어느 환경에 들어가면 주변 환경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 앞에 빛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가면 돼 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과 사회적인 기준 아니면 그동안 믿고 왔던 여러 가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들은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저기에 있는 것만 우리가 제시하는 걸 통해서 저 앞에 있는 빛으로만 가야 돼라고 하면서 일종의 터널을 만들어 갖고 정신적으로 시야를 아주 좁게 협착되게 만들어 갖고 그것만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얘기 안 들어오죠. 남편 얘기 안 들어오죠. 자식 안 보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살피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조금 해봤던데 군대를 갔다 와서 전역을 하고 나서 저랑 이제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딜 가봤는데 내 얘기를 잘 들어. 어딜 가봤는데 저 앞에서 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앞에서 누군가 뭔가를 하고 있는 막 가르치고 이런 걸 딱 봤는데 저 자리는 너와 나의 자리인 것 같다. 그러니 가타부타 뭐 얘기하지 말고 일단 내일 만나서 나와 함께 거기에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겠습니까? 다단계 회사지에.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서 끌려갔습니다. 거기 끌려간 게 아니라 저도 궁금하니까 뭔지 보니까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같이 전역한 사람도 많고 분위기도 뭔가 막 이렇게 막 뭔가 될 것 같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에 막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여기 갔다 오신 분들도 꽤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 근데 거기 갔더니 됐고 막 소개시켜주고 뭐 구호도 외치고 막 뭐야 이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강의를 또 드립다 그냥 뭐 계속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오케이.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떤 이제 담당을 하나 붙였더라고. 제 친구랑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담당이랑 앉아갖고 뭐 얘기를 하더니 오늘 뭐 잘 들었냐 했더니 되게 뭐 좋은 것 같다. 뭐 이거 예 분위기 좋네요. 이렇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거 좋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대신 하게 되려면은 이제 왜 이 연회비처럼 입회금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뭐냐 했더니 뭐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돈이 없습니다 했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게 불법이긴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좀 이상한데? 그래도 저 일단은 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또 강의에 들어가서 또 강의를 또 겁나 저녁 때까지 듣고 드디어 이제 끝나고 친구랑 가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야, 내일 또 보자. 또 만나고. 근데 그렇게 해갖고서 만나갖고서 계속 담당이 붙고 계속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이게 용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도 내 나이에 이거를 집에 탔을 수는 없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혹 했는데 대출해서 이게 걸리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나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이게 나하고는 안 맞는 길인 것 같으니까 대신 너는 거기에서 꼭 성공하길 바란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안 갔죠. 근데 그 친구가 성공했겠습니까? 나중에 그 대출을 갚느냐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쎄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지는 않았죠. 근데 거기 하지 않았죠. 근데 그 친구 이제 그렇게 돼서 거기에 이제 정신적인 시야 협착 상태로 들어가서 담당으로부터 듣는 얘기에 세뇌가 돼서 모든 결정을 거기에 이제 맡기게 된 상태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정신적으로 터널 앞에만 보고 주위별은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리게 될 수도 있겠구나. 정신적인 시야 협착 상태에 그때 놓였었구나. 제가 아침에 일어나고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합숙, 촘촘한 교육,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담당을 붙여서 외부와의 접촉을 굉장히 차단하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제한하고 본인들에게서 나오는 정보만 지속적으로 과잉되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주입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본인들의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더라도 유튜브 보지 말아라. 대신 우리 거만 봐라라고 이제 이 교육을 계속 이제 시키는 거죠. 이거 이제 일종의 앞서 말씀드린 터널 효과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앞에만 보게 하고 주변의 얘기 못 듣게 하고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거기에만 가는. 그래서 저기에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뭐 괜찮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세뇌인 거고, 테러리스트를 세뇌할 때도 이런 방법들을 이제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터널 효과. 그러니까 외부와의 접촉을 줄여서 쓸데없는 정보를 본인들에게 쓸데없는 정보,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주입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를 제가 많은데 간단하게만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심리적인 맹목적 종속 상태에 놓이게 만드는 심리 조작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은. 믿음을 가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올바르고 상식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기준을 갖고 사회적인 동물로서 주체적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게 만드는 게 믿음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런 기준을 갖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냥 평평한 꽃길만 걷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그러나 이제 돌파해야 되는 여러 그 어려움들을 사회적 동물인과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근원적 기준이신 하느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누구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인간이고 종교적으로는 포용성과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인간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가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의 이제 첫 번째 원리를 좀 살펴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심리적 종속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가족들과 그리고 사회와 또 친구들과 차단된 채 자신들과의 폐쇄된 교류만을 강조하거나 이 이외의 교류와 만남을 제지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일단 굉장히 의심하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단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된 데 들어가 프로그램화가 되면은 프로그램 된 데 들어가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거를 디프로그래밍 하기 전까지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거기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예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폐쇄된 채 자기들에게만 오라고 해서 폐쇄된 정보를 계속 집중적으로 여러 폐쇄된 환경에 놓인 채 그거를 하려고 하는 단체, 그런 접근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좀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시해드린 첫 번째 경계 1원리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주위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초장부터 철저하게 선을 그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보여. 그런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복음을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루카복음이죠. 17장 5절부터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예, 다 끝났습니다. 17장 5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힘, 또 겸손하게 섬겨라 라는 이제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우선 이제 믿음에 대해서만 5절하고 6절을 보시면은 사도들이 주님께 뭐라고 했냐면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17장 5절과 17장 6절에 보시면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에서 믿음과 그다음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라는 데서의 그 믿음이라는 거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준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건강한 실천과 궁극의 희망을 갖게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하는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좀 포용하고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갖게 하는, 그게 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 옆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시다라는 게 루카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치유를 하시고 나서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한 사람만 감사하다고 이 말씀을 드리죠. 근데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가거라. 그래서 일어나 가거라는 어디냐 하면은 폐쇄된 너희들의 공동체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사회로 다시 복귀해라. 사회로 복귀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실천을 해나가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일어나 가거라에서 가거라는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로 복귀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라 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렇게 생각하지?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대한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지향하시면서, 오늘 이제 니네 아멘만 크게 하면 니네 역할들은 오늘 다 한 거야, 알았지? 자,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지향하시면서 오늘 미사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